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표님과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임대주택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서울시에서 이 앞으로 임대주택을 좀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2016년이었죠. 2016년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을 도입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만으로 이제 횟수로는 2년 정도, 만으로는 아직 2년이 채 안 됐지만 막상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첫 입주 단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실제 계획 대비 실행된 그 비율이 약 한 60%에 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정책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 실행률까지 조금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또 이런 좋은 제도를 또 활성화시키자 해서 서울시하고 이제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지금 좀 나서 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번 정책으로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좋은 정책인 것만큼 또 이런 거에 대한 수혜자가 되실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해당되겠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가야 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한 것도 이번 제도에서 양면의 측면으로 조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뭐 가장 이제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 그러니까 2022년 정도까지 약간 24만 호를 공급을 할 건데 기존과의 조금 더 차별점이 있다라면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이제 같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금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시너지를 못 내는 부분도 조금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나감으로써 정책적인 그 실행률, 그러니까 실제 계획한 것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실행률을 상당히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를 또 눈여겨볼 것이면 그동안은 공공주도 위주였다라면 이제는 공급은 민간에서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에서는 그 공급하는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겠다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주도에서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금 집행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자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을 나타낼 수 있는데 민간 공급을 지원해주는 부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실행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총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이제 OECD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이는 이런 거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취지겠죠. 네, 그러면서 전체 24만 호 중에서는 또 14만 5천 호 정도를 2030 청년 세대,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2030 청년 세대는 뭐 대학생부터 뭐 신혼부부를 일컫으니까요. 나는 학생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생이 아니어도 청년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매년도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간단합니다. 합계량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4만에서 5만 호를 꾸준하게 공급을 해서 최종적으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이런 중간적인 내용보다는 전체 공급량이 매년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습니다. 수혜를 입으실 분들이 체크할 부분이겠죠. 입주 자격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입주 자격을 보시게 되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 및 주변 지역, 수도권 위주로 되겠죠.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이자 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인데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신혼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가 혼인합산 기간이 5년 이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고 이제 기준을 잡은 거죠. 그리고 기타 소득 기준 요건 등을 만족한 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아파트 뭐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 특별 공급 분야든가 그걸 보면은 소득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내가 신혼부부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어느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부분이 이제 거주 기간이거든요. 내가 그럼 이거를 입주 자격이 돼서 선정이 됐을 때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분류로 딱 나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6년인데
예를 들어 졸업 또는 대학 중퇴 후에는 또 1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학생을 졸업하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아닌 현재 사회 초년생, 그 재직 기간 5년 이내에 사회 초년생에 해당될 경우에는 6년으로 딱 그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으면 6년인데 자녀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 8년, 2명이면 10년.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시장에 좀 진입을 해서 향후 내 집 마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것들 마련해 보겠다는 토대니까요. 이런 제도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투자자분들은 결국은 이 24만 호의 주택 중에서 아무래도 이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특히나 대학생을 제외하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즉 경제활동하는 세대들이 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만약에 물량이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집중된 지역을 내가 투자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건지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시 역으로 추적해보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임대주택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사회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한테는 좋은 제도이지만은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에서 측면에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어떤 그 장단점이 조금 공존을 하니까 이거를 단점을 잘 취합을 해서 장점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